네, 안녕하세요. 김동완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분명히 저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왜 안 하지? 이런 부부들도 있고, 또 반대로 한 지붕 아래 그대로 사시는 것 같은데 이혼을 했다라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굳이 이제 명칭을 붙이자면 위장 미혼과 위장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주변에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위장 미혼,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는 걸 의미합니다. 결혼 페널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현 정책상 주택 청약이나 대출 부분에서 부부 합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리한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맞벌이 부부여서 소득 기준을 넘어선다거나 아니면 신랑 신부 중 한쪽이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무주택자의 지위를 잃는다거나 이 혼인신고라는 절차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적으로는 어떤 부분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걸까요? 가장 핵심이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1주택을 가진 사람하고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면 세대가 합가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2주택자는 비과세를 받는 게 조금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결혼을 하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가 1세대 1주택을 구성을 하니까 각자가 비과세를 받아서 양도세를 안 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혼인이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2주택이 되면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죠.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바람직한 행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인신고를 잠시 미뤄두자라고 결정을 하는 거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만 세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동거인과는 세대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길게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 규정에 혼인으로 합가가 되었을 때는 5년 안에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쪽만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케이스에서 굉장히 혼인신고를 미루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 때문인데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집을 한 채 더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집을 먼저 한 채 더 사고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 분명히 각자 집을 가진 사람이 혼인을 하면 5년의 기한을 줄게 라고 되어 있지, 이미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한 채를 더 산 거에 대해서 5년의 기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집을 한 채 더 구매하면 5년의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상당수의 케이스에서 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장이혼, 이혼은 이혼인데 서류상 혼인관계를 소멸시키고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소멸이 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각자가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살다가 집값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채는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보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중과세가 될 때는 더 심각했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류상만으로 이혼을 해서 각자 1주택을 만들어라. 남남이니까 각자가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바로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혼인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국세청에서 과세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법치국가에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대로 판단을 해야지 무슨 실질이냐. 실제로 다툼이 항상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물론 국세청이 패소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이 계속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겠다. 얼마나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었으면 법을 개정해버렸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했느냐 유지되느냐를 판단하겠다라는 거고,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하면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류상 이혼도 했고 실제로 전입신고도 따로 해놓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잘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시죠.
생각보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거세를 받기 위한 위장이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부부 생활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 지역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혼 전후로 휴대폰 통화 빈도수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이체 내역 등 금전의 흐름이라든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 외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적발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변에도 얼마 전에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비과세로 신고를 하신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조만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과세는 사실 세금이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징이 되면 세금이 억 단위로 나오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10% 가산세 부담만 해도 수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어찌됐건 이 위장이온도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위장이온 자체는 탈법이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굉장히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몇몇 성공한 사례만 믿고 진행하셨다가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바라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